자, 이번 11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쥐어짜서 그냥 대책을 하나 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권에서 지금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요. 부동산 대책 실패 중에서도 정말 대실패입니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놓고 뭐 잘 돌아가고 있다, 잘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대책이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선제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인정은 안 하고 계속 지금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를 갖다가 땜빵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좀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하고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가면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땜빵질 식으로 좀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아니 뭐 호텔 객실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뭐 하겠다는 둥, 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번에 그 규제 지역도 추가 지정이 됐었죠. 그리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11월 30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주택자금 대출도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이 신용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평생 전세자금 대출만 받으면서 임대주택에만 살라고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정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 그 영상을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그 주택 관련 영상을 읽어주고, 대출 조건도 설명해주고, 은행에서 하지 않는 후순위 대출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대안을 찾아봐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좀 보십시오. 구독 안 함이 지금 88%예요. 구독 중이신 분들이 지금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출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데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지금 그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됐죠. 지금 아시다시피 김포가 이렇게 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구 이렇게 규제가 됐고요. 대구, 수성구도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 금융 부분, 대출 부분에서는 LTV 9억 이하는 50%, 그리고 9억 초과는 30%, DTI가 50%로 묶이죠. 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는 10%포인트 이제 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 건수는 한 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대출은 아예 금지가 되죠. LTV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의 주담대는 역시나 이제 금지되고요. 예외 사항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그리고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전입 시에는 이제 예외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제 부분하고 전매 제한,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은 다른 그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가 이제 의무화되죠. 이제 기존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없었는데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화입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이 관련 영상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의 대출 시에 규제 지역별로 나뉘는 LTV와 DTI 조건들이거든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포나 부산, 대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LTV가 60%로 강화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 무주택인 경우에 60%, 그리고 1주택자, 처분 조건에 이제 그 주택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LTV가 50%, 그리고 9억 초과는 30%입니다. DTI는 50%고요. 조정 지역의 수도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의 이제 대출 조건들입니다. 기타 지역도 이제 비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제 LTV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이 표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 놓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찾아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광고 조금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MI 대출의 이제 조건표인데요. 그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좀 강화가 되는데, 이 MI 대출은 그런 이제 강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보다 더 이제 한도가 더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MI 대출은 그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은 안 됩니다. 아예 이제 안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내놓은 상품인데요. LTV는 조정 대상 지역 70%, 그리고 DTI는 45%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의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LTV 80%,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80%입니다. 그리고 DTI 45%, 45%고요. 그리고 이 대출은 그 무주택자와 그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에 이제 약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해당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택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대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에 11월 30일부터 이제 강화가 되는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고액 신용대출 용도 확인 강화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되는 건지라는 그 Q&A 내용인데, 보시면 근본 대책에 따라 회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차주에 한정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의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초과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분은 연장할 때 약정 체결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신규로 신용대출을 증액함에 따라서 총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번 제도 시행이 11월 30일이니까 이 시행 전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11월 30일 이후에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1억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근본 대책에 따라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런 차주에 이제 한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증액해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 체결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니까 신용대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중에 이번에 규제를 벗어난 곳이 있죠. 바로 그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요. 파주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제 소외된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비껴가면서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예상입니다. 뭐 예상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쪽에 이제 투자에 생각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수도권 비규제 지역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의 이제 행정구역상 군면 리에 이제 속하는 지역이 이제 제외 대상인데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가 대출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LTV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는 이제 70%죠. 그리고 이제 그 MI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80%입니다. 그리고 그 1주택자의 경우는 LTV가 이제 10%씩 강화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그래서 이제 60%고요. MI 대출은 이제 조건부로 80%까지 해줍니다. 처분 조건부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LTV가 10%가 강화되니까 60%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이제 조정 지역이나 이제 투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주택자는 아예 주택 자금 대출이 아예 금지죠. 1주택자인 경우 이제 예외 대상이 있는데 뭐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으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예외적인 조건들만 1주택자 대출 해주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은 그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D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주택자 60%, 1주택자 50%,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50%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는 이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조정 지역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쓰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도 없죠. 이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조정 지역, 투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뭐 얼마, 9억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몇 프로 이렇게 강화가 되고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강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없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2주택 이상 세대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입 조건도 없죠. 지금 그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주택에 6개월 이내 이제 그 전입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규제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분양이나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권, 입주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청약 당첨일, 뭐 입주권 뭐 그런 취득일 기준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규제 지역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규제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그 비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이제 뭐 조건들, 금융 조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또 언젠가는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언제쯤 규제 지역으로 묶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12월 달에 다시 점검을 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은 다시 규제 지역으로 해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